기술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바로 손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절 못 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예, 왜 못 치시는지 오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절을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내 마음에 그 상처를 남기면서 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은 언제 치는 거냐면 시장이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내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손절을 치는 겁니다. 예, 이것만 알고 계셔도 손절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예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종교처럼 접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장을 예측하기보단 뭐 그냥 믿고, 뭐 아니면 기도하고, 뭐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한 주씩 사기 이런 식으로 예측이 배제된 그런 투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어,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와?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강한 상승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했죠. 뭐 그거엔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격도가 줄고 있다거나 뭐 MACD가 맞물렸다거나. 근데 어떻게 돼요? 시장이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죠. 그럼 언제? 이때가 손절을 칠 때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오를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나 뭐 아니면 내릴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이 그저 투자만 하고 있었다면 손절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이란 것은 내가 예측한 방향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이너스 30%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팔았다. 그건 손절이 아니라 투매입니다. 그거를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투매와 손절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손절에는 분명히 내 시장 예측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요날 손절을 쳤습니다. SOXL. 뭐 제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손절을 쳤냐? 저는 이때 MACD가 이렇게 거의 완만하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뭐 한 이 정도의 흐름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어요. 한 40달러 정도까지.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전 요 정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격도도 이런 식으로 약간 줄어드는 흐름이었고 이때도 거의 맞물리는 것처럼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 거죠. 그쵸? 하락이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예측과 다른 시장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 바로 손절을 친 겁니다. 예. 뭐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바로 손절을 쳤어요. 뭐 물론 속상하고 화가 나죠. 하지만 제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대할 이유도 없고. 자, 그럼 다른 얘기 또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손절을 쳤던 또 종목입니다. 뭐 국내 주식인데 모다이노칩이라고 조금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뭐 하락을 하다가 이제 MACD가 어느 정도 장기간의 그런 하락을 끝내고 양전하는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먹을 게 있겠다. 혹시 이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죠. 일단 여기서 제 예측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소액이라도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 예측과 다르게 하방으로 향하죠. 예, 그래서 손절을 쳤습니다. 예, 거의 이득도 아니고 조금 약간 손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이라는 것은 항상 내 예측이 수반돼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야 된다. 그럼 손절을 잘 치시는 분들은 뭐다? 이 예측률이 높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이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제 유튜브를 듣는 이유도 이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 예측률을 높여서 이 예측과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많아지면 이득을 보는 거고 이 흐름이 다르게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손절마저 안 된다? 그러면 손해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예측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손절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손해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자, FNG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절을 어쩔 식으로 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만약에 이때쯤에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럼 이분의 시장 예측은 뭐냐? 시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왔다. 내일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나는 장투를 할 거니까 괜찮아. 왜냐? 저점을 높여오고 있고 고점도 아직 뭐 저번 고점보다 높은 상태니까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효해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지만 이때는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내 믿음에 보답하듯이 뭐 비슷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근데 하락파동으로 또 내려가네? 근데 괜찮아. 뭐 이전 저점보다 더 크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한 거야 라는 판단으로 손절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손절이 아닌 거예요. 왜냐?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뚫고 쭉 올라갔죠. 역시 내가 맞았어. 난 10년 동안 모아갈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때도 수익 실현 안 하겠어.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내가 예측한 게 이때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어떻게 됐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죠. 그쵸? 이게 내가 애초에 예측한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예측한 흐름과 어떻게 갑니까? 다르게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손절입니다. 이 손절을 못하면 큰 대가를 치러요. 어떻게? 30달러에서 지금 11달러가 됐습니다. 왜? 내 예측과 다른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 솔직히 이 유튜브는 정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손절을 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말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절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유튜버가 정말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최근에 저 지인이 좀 봐달라고 해서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에요. 국내 주식. 저는 위치 좋다고 했어요. 왜냐, 이격도도 줄고 있고 MACD도 양전해서 한 이쯤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시라. 들고 계시라. 그러면 얘를 언제 실현하고 언제 손절 칠지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전고점인 한 이 정도까지 갈 거다. 이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뭐 한 10% 정도. 그쵸? 아니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나는 뭐 26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봤다. 그럼 이때까지 홀딩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사이에 이런 흐름이 있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맞고 전고점을 깨요. 전저점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손절 타이밍인 거예요. 왜냐? 나는 이걸 상상하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냉정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살 타이밍에 어떤 판단을 내려서 들어갔는가? 어떤 예측으로 매매를 했는가? 이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손절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손절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넷플릭스입니다. 네. 손절 못 치신 분들 지금 진짜 쪽박 차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속상합니다. 자, 볼게요. 자,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넷플릭스 횡보 중이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효할 거야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쵸? 그럼 그대로 홀딩을 합니다. 잘 올라가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예측과 다른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예측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래, 그런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전고점들, 저항점이자 지지선인 이 600달러 라인,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깨진다? 그럼 이날 팔면 돼요. 이날 손절이란 걸 치는 겁니다. 손절을 못 치면 어떤 대가가 기다린다? 진짜 가혹한 대가가 기다립니다. 가혹한 대가가. 자, 볼게요.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손절을 치라는 게 아니라 손절에는 내 예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을 못 친 대가가 마이너스 70%예요. 이거 레버리지 아닙니다. 일반 주식이고 우리 모두가 외쳤던 상당히 유망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정말 4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70%가 날라갔어요. 1억을 넣었으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배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기준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찍냐면 뭐 유튜브들 썸네일만 봐도 좀 속상해요. 왜냐면 손절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어요. 그저 견디라. 주식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과 분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 여기서 비나이다 미다이나 하면 뭐합니까? 내 돈 다 날라가는데. 나중에도 좀 팩폭을 하겠지만 여러분, 실현을 안 한 손해는 손해예요. 실현을 안 해도 손해입니다. 왜냐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당장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 1억이 필요한데 내가 1억 주고 산 주식이 3천이 돼 있어요. 그럼 1억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돈은 현재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1억이 3천이 된 거예요, 그냥. 3천밖에 못 만들잖아요, 주식을 팔아도. 어떻게 1억을 만드실 건데요?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한데, 가족이 아픈데, 그래서 부동산 자금을 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 주식이 1억이 3천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아직 이른 게 아닙니까? 3천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항상 우선입니다. 자, 메타 볼게요. 페이스북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내 예측이 수반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지선, 저항선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일 아픈 손절의 라인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손절을 칠 수 있어요. 왜냐? 알고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거를 지지선이라고 내가 설정을 했어요. 응?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 그게 내 예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예측한 범위가 하루 만에 20%가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된다? 못 팔아요. 왜? 이렇게까지는 예측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이때 손절해야지라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20%가 빠져버리면 대응을 못해요. 왜냐? 다음날 반등 나오지 않을까?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 나 속이 너무 쓰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난 예측을 못했잖아요. 응?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란 걸 예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 정도 규모의 손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을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손절을 하시려면 예측이 돼야 된다. 예측은 공부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금리, 미국 어쩌고, 전쟁, 이런 거 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를 왜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냐는 거죠. 예. 사후적으로 이게 떨어진 거는 금리 때문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것도 이 예측에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우리는 손절이란 걸 해야 한다.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했던 말을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체득화되어 있지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하시면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내 예측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이거는 최소한 떨어져도 여기까지는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가고 시장이 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 그때 손절을 치든 수익 실현을 하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예측에 기반해서 손절과 수익 실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 계좌와 내 재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